네,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지는 보복운전. 경찰이 지난 석 달간 서울 시내에서만 100건의 보복운전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를 붙잡고 보면 전과가 하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예, 최근에 언론 사회면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로드레이지입니다. 도로의 보복운전이라는 것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워낙 로드레이지에 대한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경찰청에서 이 도대체 로드레이지가 어떤 이유로 누가 가장 많이 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는데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보복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3000cc 이하의 차를 타고 다니는 30대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각의 분석으로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있다가 순간적으로 비이성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 도로 위의 무법운전, 보복운전, 이 로드레이지의 유형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들도 있고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차가 앞으로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받는다고 하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선 뒤에 오는 차량은 앞 차량을 추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이 자동차 흉기를 보겠다. 즉 보복운전으로 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폭척폭사의 흉기협박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요. 최근에 단속을 굉장히 많이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단순히 단속의 문제, 내가 어떤 법으로 처벌받느냐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보복운전 하나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유발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한 타임 쉬어가는, 잠깐 참는 그런 운전사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복운전 사실 운전자들의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랜데요.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의 사례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왼쪽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승용차. 틈을 내주지 않자 경적을 울리며 멈춰서고 이내 욕설이 이어집니다. 미쳤어! 깜빡이 넣고 들어갔잖아. 내가 먼저 들어갔고. 이번에는 추월하자마자 급제동합니다. 결국 추돌 사고로 이어지고 고성 이어갑니다. 시가 2억이 넘는 외제 고급 스포츠카가 급제동을 반복합니다. 상대 차량이 항의하자 비웃듯 굉음을 내며 속도를 내고 그러나 얼마 안 가 또다시 나타나서 뒷차를 괴롭힙니다. 차로를 바꾸다 시비가 붙자 고의사고를 낸 뒤 도주하기도 합니다. 아니 깜빡이를 넣고 계속 바꿨잖아요. 깜빡이를 넣고 왔는데 왜 난리야 그래. 목숨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잇따르자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 예, 화면 보셨지만 바로 우리 도로 무섭습니다. 위에서 실제로 네.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데 보복 운전의 그런 유형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서 방금 많이 보셨지만 네. 고의적인 급제동 하고 있고요. 지그재그로 차선 방해하는 것, 차량으로 아예 밀어버리는 저희 마지막 화면에 나왔었죠.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뭐 거의 없는데. 네. 근데 이렇게 보복운전 사고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는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네. 보통 가해자의 입장에서 운전자 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험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보험에는 면책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은 보험금을 지불해줘도 안 된다는 면책이 있는데 정확히 보복운전은 그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 뭐 우라를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가해를 저지르고 보복 운전을 했던 것이 블랙박스나 이렇게 밝혀진다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가 저질렀던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불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뭐 협의를 하든 합의를 하든 자기 돈을 털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가해자 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여러 명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저런 보험을 받지 못하는 금전적인 게 있으니까
순간에 그 화를 한 3번 정도 생각해서 참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 보입니다. 네, 보험 처리는 일단 안 되는 거고요. 자, 경찰이 지난 3개월 동안에 지금 사례를 분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일부터는 특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보복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흉기 협박죄. 흉기 네? 협박죄. 그러니까 흉기 이제 협박죄.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보복 운전하느라고 앞차에 딱 끼어들어 확 쓰잖아요. 네. 그럼 뒤에서 끼익 하고 이제 브레이크 밟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놀래잖아요. 그걸 이제 협박으로 보는 거고 자동차를 흉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폭처법이라는 특별법에 보면 흉기를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차도 사실 위험하잖아요. 네네. 수상을 하면 많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차를 그런 흉기로 봐서 흉기 협박죄로 엄하게 처벌하겠다. 이게 이제 경찰청의 방침인 거고. 뭐 단속이 뭐 다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성숙된 시민의료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성숙된 시민의료도 해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의 엄벌 방침이 어느 정도 효과는 좀 거둘 거라고 봅니다. 근데 처벌은 받더라도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는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아닐 거고 만약에 저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다. 그러면 이제 벌점 부과되고 이렇게 되면 정지나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약간 위협 운전 그것만 가지고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일부러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 자기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우리나라 법은 뭐 뒤에서 박으면은 무조건 다 뒷차 잘못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껴들어서 급제동을 해서 이제 사고를 유발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최근 보험지급사의 트렌드를 보면 블랙박스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급제동 사유는 전적으로 이 급제동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서 박았다고 무조건 뒷차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꼭 알아둬야 되겠죠. 예, 오히려 급제동을 한 사람이 뭐 형사처벌까지도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거기까지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꼭 명심하시고 뭐 순간적으로 껴들고 멈추고 이런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오는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게 이제 그 유명한 터널에서 앞에서 내려가지고 무슨 그 뭐 봉으로 유리창 깨고 3단봉. 저 사람은 구속됐어요, 저걸로.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는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 예. 당시는 이제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해서 구속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경찰에서 엄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운전할 때 주의하셔야죠. 네, 면허만 있고 매너는 없는 운전자들. 보복 운전도 바로 흉기, 자동차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